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파생 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생 변수는 변수 항목 배울 때 좀 작성을 했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mpg 데이터면 mpg에 달러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도심 연비, cty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를 지칭을 할 때 항상 프레임명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줬어야 됐거든요. 달러 표시까지 같이요.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쓰게 되면 좀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근데 뭐 이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dplyr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생성시키는 함수가 아니고 변수를 생성시키는 함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봤더니 mutate라고 하는 함수는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새롭게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mutate라고 이렇게 적고요. 이 괄호 안쪽에다가 원하는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원하는 수식이 total이라고 하는 어떤 변수에 수학, 영어, 과학 점수를 넣어서 총 합계를 나타내는 변수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도 RStudi오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방금 전에 사용을 했었던 0618이라는 프로젝트 내에서 방금 전에 했던 스크립트고요.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열었어요. 자, 새로운 스크립트를 열 때는 패키지를 로드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리드엑셀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 로드는 생략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해당 프로젝트 내에 글로벌 환경 변수로 여기에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엑셀 파일에서 불러올 일은 사실은 없어요. 자, 그럼 뭐 생략 가능하고요. 해놓으시는 분들은 이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mutate라는 함수를 가지고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Ctrl Shift M 키를 눌러서 파이프 연산자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파이프 연산자에다가 mutate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지금 제가 호출을 했죠. 호출을 하고 괄호 안에다가 total이라는 변수를 만들겠다. 자, 대입 연산자가 아니고 등호를 넣었어요. total이라는 변수에다가 수학과 영어와 과학 점수에 대한 합계를 넣겠다라고 해서 컨트롤 엔터를 한번 해봤어요. 자, 해봤더니 여기에 지금 수학, 영어, 과학 점수가 있고 TOT는 제가 이제 앞에서 연습해 본다고 넣어놓은 건데 이건 잠깐 생략을 하고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에 수학, 영어, 과학 점수가 합계가 적힌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근데 나는 이제 아까 우리가 기존의 변수를 만들 때랑 좀 다른 점이 달러를 안 적어줘야 된다는 그죠?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total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고 이번에는요. 자, 요거를 그대로 제가 하나 더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하는데 여러분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첫 번째 파이프라인이 나온 다음에 뮤테이트 앞에서 Shift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 같은 문단 내에서 줄이 바뀌어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science라고 하고 뮤테이트 괄호가 닫힌 부분 있죠. 근데 그 괄호 닫기 직전에 쉼표를 하나 적어주고 Shift 엔터를 한 번 더 적을 거예요. 그러면 뮤테이트 내에서 괄호 안쪽으로 줄바꿈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토탈 말고 mea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mean은 우리가 평균값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total이라는 변수가 생성이 됐거든요. 바로 윗줄에서. 그래서 total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나누기 과목수 3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생략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그잼에다가 뮤테이트로 합계를 구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변수명을 그대로 다시 아랫줄에서 사용을 해서 또 다른 함수로
생성을 시켜주는 거죠. 또 다른 변수로.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딱 해봤더니 볼까요? 토탈이라는 변수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각 과목별로 그러니까 전체 세 과목에 대한 평균을 여기서 min이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건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TOT라는 우리 여기다가 그냥 이그잼이라고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봤는데 이번에는요. 그냥 이그잼이라고 생성을 하니까 여기에는 토탈이나 min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가 않아요. 맞죠? 왜 TOT는 지금 뭔가 어떤 경로에 의해서 만들어니까 미리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뮤테이트 함수를 썼을 때만 지금 그 변수가 보이는 거지 별도로 이그잼에 그게 누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잠깐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요거를 그대로 제가 또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복사를 해서 붙여넣은 다음에요. 이번에는 여기 나누기 3 했던 부분 있죠. 거기서 또 쉼표를 치고 엔터를 치거나 시프트 엔터를 쳐요. 그러면 뮤테이트 안에 또 다른 함수를 하나 또 더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번엔 테스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그잼의 뮤테이트에서 합계도 만들었고 평균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검사를 해볼 거예요. 테스트를 해볼 건데 뭘로 검사를 해볼 거냐면 if else라는 함수를 가지고 조건문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min이라고 방금 구한 평균 점수 있죠. 자, 평균 점수가 이상이다. 80점 이상이면 세 과목의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이면은 패스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fail이라고 하는 if문을 사용을 하려고 해요. 자, 테스트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라. 근데 조건문으로 만들어주세요. 뭘로 만들어주냐면 방금 구한 min이라는 이 평균치 값이 80점 이상이라면 참이라면 패스라고 찍어주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80점 못 넘을 수도 있죠. 그러면 fail이라고 일단은 표시를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컨트롤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봤더니 토탈 민 테스트 상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가 점수를 너무 높게 잡았나 봐요. 그죠? 한 70점으로 해볼까요? 70점으로 하고 컨트롤 엔터를 해봤더니 이제 또 70점에 맞게끔 패스 페일이 결정이 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뮤테이트라는 함수를 가지고 필요한 변수들을 그때그때 넣어가지고 새롭게 생성해 볼 수 있는 거를 지금 방금 만들어 봤고요. 자, 두 번째 출석 인증 학습 과제예요. 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MPG ggplot에서 불러올 수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요. as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프레임 불어올 수 있죠. 자, 근데 거기에 복사본을 만들으래요. 그러면 뭐 new mpg라고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복사본에 CTY하고 HWY, 도시연비, 고속도로 연비가 각각 변수로 있을 건데 그 두 개를 합친 통합연비, 토탈이라는 변수로 만들어주세요. MPG 복사본, new MPG 복사본에다가 통합연비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죠. 토탈이라고 뮤테이트 쓰면 되니까. 자, 그리고 그거 만든 김에 만들어진 변수를 2로 나눠서 평균 연비를 생성해 주세요 했어요. 자, 방금 전에 이그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할 때 수학, 영어, 과학 점수 합계를 냈고 이거 합계 내자마자 합계 변수 가지고 평균도 구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나누기 2해서 평균 연비 변수를 min이라고 또 하나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만들어준 다음에 평균 연비 변수가 이제 min이라고 생성이 됐을 거잖아요. 그 생성되어 있는 변수들 중에서 연비가 가장 높은 자동차 3종의 데이터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어레인지 함수를 내림차순 정렬하면 가장 높은 연비 순으로 정렬을 해서 데이터를 쭉 나열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나열된 상태에서 자동차 3종 것만 위에서 3개만 뽑아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우리 위에 있는 거 5개 출력해 보세요. 2개 출력해 보세요 하는 내장함수 명령어 있었거든요.
그 명령어들을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평균 연비가 가장 높은 자동차 3종 데이터를 저한테 화면으로 캡처해서 보여주시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실습하면 캡처를 해요. 그래서 여기 RStudio 이 전체 화면에서 만들어가지고 2번 항목에다가 붙여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정렬도 했고, 이제 파생 변수 추가하는 것도 이제 아래서 해봤는데, 우리가 뒤에 이제 요약이라는 걸 할 거예요. 여기 보면 다음 시간에 저랑 대면 수업을 할 때 여러분, 여기에 요 작업들을 지금 할 거예요. 통계치를 산출한다거나 또는 집단별로 나눠서 뭔가 요약을 해본다거나 요 부분을 작업을 할 건데 이 부분을 RStudio로 하기 전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이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요런 전처리나 가공 같은 경우에는 R에서 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엑셀에서 해서 가지고 오는 게 여러분들 작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서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는 엑셀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가공 전처리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